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유일님과 금요일에 이어서 또 오늘 월요일도 방송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POW, POS, 그리고 DPoS와 또 DeFi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 정말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채굴에 대해서 일단 POW 그리고 이더리움이 POS로 이번에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POS도 알아볼 거고요. 또 DeFi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 준비해 오셨는데요.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들 많았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로 채굴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어요. 채굴은 뭐냐? 지금 자격 증명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 비트코인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인데 유효한 트랜잭션인지 가짜 합의 방법 및 새로운 블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우리가 마이닝 과정에 대해서 개념 정리 필요할 것 같은데요. 채굴이랑 일단 마이닝이랑 임의의 넌스 값을 대입해서 블록 해시 결과값 생성하고 그거보다 작은 블록 값을 찾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론이라서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 어, 채굴은 일단 비트코인을 어떤 컴퓨터나 좀 좋은 걸로, 좋은 컴퓨터 같은 걸로 채굴 하는 겁니다. 암호를 뚫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장점이 최소 가격대 형성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또 강력한 보안성이 있고, 또 남용을 쉽게 방지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또 단점으로서는 채굴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서 고사양 장비가 좀 필요할 때도 있고, 과도한 전력 소모로 인해서 낭비도 또한 커진다고 합니다. 지금 채굴자 난이도 또 높아지고 그래서 따라서 채굴까지 할 수 없겠죠.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해시퍼트, 해시레이트를 유지를 해야 되고 업자끼리 단합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채굴에 우리가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은 최초에는 50BTC에서 50개의 비트코인으로만 시작을 해서 지금 21만 개의 블록이 추가될 때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보상이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지 좀 채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감기마다 채굴량이 또 반감되고 채굴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반감기가 될수록 가격이 상승할수록 해시레이트가 올라감에 따라 채굴량도 점점 적어지겠고요. 채굴 난이도 당연히 어려워지겠다는 말입니다. 채굴은 따라서 이렇게 마이닝을 하는 결과 이때가 딱 반감기에서 상승장이 왔을 텐데 이때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까라는 표로 좀 나타내 본 거고요. 이렇게 채굴에 대한 반감기 이렇게 일자도 하나씩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채굴 코인의 대표 코인이죠. 비트코인 있고요. 도지코인, 또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레이븐코인까지 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2.0, POW의 최고 대표 코인이죠. 또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 레이븐 코인까지 이게 레이븐 코인이거든요. 레이븐 코인까지 이제 차트도 같이 봐주셨습니다. POS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POS는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을 거고 지금 에이다 말고 이더리움이 POS로 지금 전환을 했죠. 스테이킹 보상을 하는 게 확실한 어떤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한테 주주들한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스테이킹을 하면 그에 맞는 이자를 받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바이낸스에서 받을 수 있다. 코스모스, 즉 업비트에서 스테이킹 목록에 코스모스가 이번에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서비스에서 지금 스테이킹 이 정도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브스라는 코인, 이 코인 대표적으로 POS 방식의 코인이고요. 어떻게 테트라 월렛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을 해주셨어요. 이런 방식까지 있다. 우리가 지갑을 연결을 해서 오브스를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고요. DPoS 방식 얘기해 볼게요. 즉 POS 방식에 대해서 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임 지분 증명이라는 DPoS 민주주의 제도와 유사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POS 방식은 여러 사람이 하나를 가지고 지분 증명 방식인 거죠. DPoS는 위임자가 다 있고
하나의 거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DPoS의 장점, 트랜잭션 속도 굉장히 빠르고 단점으로선 탈중앙화 개념에 좀 어긋났다. 또 스테이킹 보상 소폭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것이 좀 장점과 뚜렷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DPoS의 대표 코인 스팀 엘프 리스크 테조스 아크가 있겠고요. 디파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디파이는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은 말 그대로 지분 증명 블록검 등에 대한 보상입니다. 근데 디파이는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대출 상품을 판매를 하고 또 이자 받는 것처럼 우리가 코인을 어디에 놓놓고 그 코인을 스왑을 해서 다시금 우리가 레버리지를 땡겨서 다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디파이 섹터의 장점인 것 같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파이의 가장 유명한 코인 체인링크, 유니스왑, 테조스, 마커, 베이직 어텐션 토큰, 루프링도 있고 앵커도 있습니다. 1인치 네트워크나 카바나, 스와이프, 저스트 코인까지 정말 많은 코인들 있고요. 디파이 섹터 확실히 그 스테이킹 되는 POS보다는 좀 확실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솔랜드 보이고요. 솔랜드는 디파이에서 정말 그때 한창 이슈가 있었죠. 솔라나 사태 때문에 이슈가 컸었고 앵커 코인까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파생 상품에서는 우리가 셀시우스, S3 에로 캐피탈, 블록파이까지 있다는 점, 유일무이한 유일기법까지 우리가 무방에서 만나볼 수 있겠고요. 오늘 저녁 7시에 무료 방송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유일 전문가님이 히든코인도 주실 수도 있고 오늘 얘기 나눴던 부분도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꼭 오셔서 오늘 저녁 7시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